타투의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타투 국가수 오늘도 다 함께 출발! 출발!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작업하고 있는 주다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JR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과 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담 리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 타투 아티스트 협회 회장 신정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투이스트 해빗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이랑 건대 입구에서 활동하는 올데이 스틸로입니다. 와. 저희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저 이거 월클로 쳐주신 건가요? 이게 옆에 계신 분들은 이제 월클 봤는데 저는 일단은 저는 허락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통하지 않았고 그냥 질렀던 타입이죠. 어떻게 뭐 우리 아담 리버프는 어떻게? 네, 저도 전역을 하고 결심을 한 상태에서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허락을 요구를 했었죠. 근데 그때 어머님이 한숨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본 한숨 중에 가장 큰 한숨이었어요. 그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숨으로 허락을 받았죠. 근데 문신 없잖아. 네? 문신 없잖아. 갑자기 문신 없는 걸로 공격을 하시면 주제랑 아니, 동거래 근데, 가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문신을 가장 친한 형들한테 항상 해달라고 했었는데 항상 대답을 회피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로. 명기는 월드 클래스고 우리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월드 클래스한테 타투를 해줄 수 있나? 저는 3일 전에도 스토리에 저 목 타투 할 건데 그 의견을 좀 달라라는 스토리를 올린 적이 있었고 두 분 다 제 스토리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기가 맨날 한 10분한테 그 형들한테 다 문의만 하고 결국 안 받거든요. 저한테도 1등으로 처음에 형 뭐 당연히 형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한 4, 5년 됐거든요. 아직 안 받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았냐라는 주제 자체가 저랑 어울리지 않는 주제라서 그래서 저는 허락을 받고 시작한 게 아니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스스로 시작한 케이스라 이게 지금까지 문신하면서 허락을 구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허락보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게 더 크지 않았나? 허락을 받고 안 받고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결과를 얼마나 가져와서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조금 이제 타투이스트로서 당당하게 인정을 해주셨던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일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목에 문신하고 갔다가 뭐 호적에 좀 팔 뻔한 적이 있는데 되게 안 보신다 그랬었어요. 저 한 며칠 안 보신다고 연락도 안 하시다가 이제 그냥 용돈 하나 보내드리니까 이제 아주 시험시험에 하트 뭐 이런 거 오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인정받은 시점이 아닌가. 오늘의 결론을 좀 내주시죠. 부모님의 인정은 머리다. 머니일 수도 있고 일단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그 자식의 도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다들 어때? 스틸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타투 시작할 때 엄마 아버지한테 허락 받았어? 네, 저는 특이하게 허락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 아예 처음에 딱 그거 정하고 부모님을 어떤 자리에서 얘기했어?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음. 이제 말년 휴가 때부터 준비해온 게 있는데 그게 스턴트맨 쪽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너 저 좋아하는 거구나 그 자전거. 그거보단 낫다. 이런 식으로. 그거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어. 타투나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제 미술학원 강사도 했었고 이제 그걸 다시 하느냐 스턴트를 하느냐 타투를 하느냐였는데 휴가 때 다 알아보고 있었는데 부모님과 상의를 하니까 타투 하라고. 해빗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일단은 말을 안 하고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좀 하게 된 다음에 좀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래도 가족인데 아예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저는 좀 직접 말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아버지한테 그런 거 무섭지.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떨리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썼습니다. 각자 다 따로따로 부모님한테? 거기 이제 메일 주소란에 가족도 하나 탁탁탁 넣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뭐 사실 반대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이제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이제 알고는 있죠. 나는 이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좀 공감이 됐던 게 지금 어린 친구들이 타투를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나도 그렇지만 부모님한테 아예 얘기 안 하고 시작했거든. 왜냐하면 아예 얘기해봐야 어차피 허락을 안 해주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제일 큰 고민이 뭐였냐면 타투이스트인데 몸에 타투가 없으면 안 됐잖아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타투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합숙도 해야 되지만 또 몸에 문신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난 오히려 문신을 하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안 걸리고 오랫동안 버틸까가 그게 더 걱정이었어. 진짜 문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몰래 하면 되는데 최소한 타투 허락 받는 게 커밍아웃 하는 것보다는 쉬워. 그렇지 않아? 분야는 맞아요. 다르지만 다 확실히. 각자의 그 맞아. 애로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근데 또 사실은 부모님 몰래 시작한다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긴 해. 자식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부모님한테 허락을 안 받고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어렵더라도 허락을 받고 시작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는 해.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를 누가 말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열심히 해서 빨리 인정받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이런 게 좀 고민이 된다면 그냥 일단 시작해봐도 나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 아재들끼리 모였으니까 명언이 많이 나오네. 오늘의 결론, 허락을 꼭 받자. 하지만 최대한 늦게 걸려라. 오늘의 결론. 이 주제는 이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긴 네. 한데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조언이 될 수 있냐 아니면 마인드적인 부분에서의 조언이냐 이 두 가지 차이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여태까지 뭐 많은 조언을 하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경험상 경력이 많이 없었을 때는 기술적 조언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조금씩 경력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서 마인드적인 조언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쓸데없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조금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쓸데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사람에 조언 따라 정말 쓸데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근데 쓸데있는 친구는 소수가 있기는 하죠. 그 사람에 따라 되게 케바케인 것 같아요. 너의 조언은 쓸데없는 사람은 어차피 조언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근데 미켈란젤로가 잘 부활해가지고 들을 가르쳐줘도 올라오지 못하는 애들이 있고 정말 그냥 냅둬도 알아서 크는 애들이 있죠. 네, 저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 기술적인 거는 어떻게 좀 컨트롤이 가능한데 마인드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찌 보면 이렇게 동기부여잖아요. 근데 동기부여 자체는 진짜 이게 선생님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아무리 뭐 이제 단순하게 후배 입장이 아니고 제자의 입장이라고 한들 나는 뭐 이랬고 내 경험을 뭐 이제 빗대어 설명을 해주던지 아니면 이 친구의 현 상황을 얘기를 해주던지 이 친구가 그걸 직접 부딪혀보고 그거의 절실함을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이게 결국에는 본인이 바꿔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뭐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하는 타투라는 게 공이하는 게 아니라 사람 피부에 하는 건데 즉슨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조언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그 마음 자체의 변화가 좀 있어야만 작업을 접근하지 않을까. 그 쓸데없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쓸데없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야 그것도 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독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 저는 그 어벤져스 그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스파이더맨 영화였나? 그 아이언맨이랑 토니 스타크랑 그 피터 파커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토니 스타크가 슈트를 만들어줬는데 그 슈트 입고 사고를 친 거예요. 토니 스타크가 너무 화가 나서 너 슈트 가져오라고 그거 너 압수라고 했는데 그 피터 파커가 저 이 슈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제발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토니 스타크가 슈트 없이 아무것도 아니면은 더더욱 가지면 안 된다고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저희가 토니 스타크라고 한다면은 슈트를 입혀줄 수 있는 입장인데 근데 슈트 없이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배들한테 평상시에 뭐 후배나 제자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봤어? 저 안 해요. 아, 안 하는 편이야? 뭐 아예.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걸 지금 느껴서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안 했어? 우리가 그냥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주진 않는다는 거지? 그죠. 물어보면은 영혼까지 끌어서 다 알려주고 싶은데 요즘은 다가오는 친구들보다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싶은지 오히려 말을 하면은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제가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들었던 친구들은 없어요. 타투 조언 자체가 쓸데없다기보다는 뭐 말한 것처럼 내가 먼저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누군가 이제 물어봤을 때 내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얘기해줄 마음들은 다 아마 형들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먼저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게 뭐 잔소리가 되는 그러니까. 거고 물어보면은 알려주면은 그게 조언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될 친구들은 어차피 우리가 조언을 안 해도 알아서 다 잘 되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샵에 엄청 네임드가 있어. 근데 처음에 너무 신기하고 이 사람이랑 같은 샵에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한두 번 보다 보면은 안 보게 돼.
귀찮아. 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음.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맞아. 우리도 원래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또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과거를 살짝 미화시키는 게 있어. 저는 그냥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대화하고 공유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또 시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동생들한테도 지금은 형들보다 동생들한테 오히려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조언해주기보다 제가 물어보는 경우도 더 많고, 약간 불편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스틸러 같은 경우는 저랑 동갑 친구인데 저보다 타투는 훨씬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친구한테 그냥 뭐 물어본다든지, 서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끼리 뭐 모르는 게 있으면은 물어보고 얘기해주고, 그런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스틸러 오늘의 결론은? 바라지 말고 다가가자. 다가가서 먼저 물어보자. 금전적인 부분에 관련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장르적으로 접근했을 때 작가가 그거를 잘 해소해낼 수 있는 장르냐,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상당 부분 동의를 많이 하고요. 그 사실 문신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메인스트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서브컬처인 장르 안에서도 심지어 마이너한 장르를 하게 되면 확실히 좀 영향이 있죠. 본인도 이거를 내가 지속하려면 결국엔 피드백이 좀 있어야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거고, 뭔가 동기가 되고 엔진이 이렇게 튼튼한 건데, 만약에 내가 들어오는 피드백이 적으면 그걸 지속하기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나. 그래서 사실 뭐 한두 장르라고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되게 마이너한 장르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 뭐 사모아라든지 아니면 켈틱이라든지 뭐 부정문신에 관련된 문신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 다 거의 없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나 전통도 우리나라랑 거의 사실은 많이 밀접해 있지 않다 보니까 개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뭐 지오메트리 같은 장르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하시는 뭐 3D 입체나 바이오 메카닉 같은 거. 네, 바이오메카닉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 이런 장벽 자체는 되게 높은데, 막상 이제 뭔가 내가 금전적으로 피드백은 너무 약한 장르가 되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장르. 오히려 그런 장르들이 대한민국의 틈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독점을 해버리는 아티스트가 생긴다면 다크사이드 장르라든지 어떠한 좀 혐오감이 좀 조성될 수 있는 어떤 좀 진한 어떠한 다크리얼의 장르를 하는 틈새가 생겨난다면은 매니아층들이 다 몰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장르를 시작을 해서 안 되는 장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장르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장르를 하더라도 본인이 장르를 정말 사랑해줄 수 있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냐에 따라서 그 장르가 선택이 될 것 같고, 뭐 주류든 비주류든 장르에 관련된 것들이 만약에 삶에서 행복하지 않은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선택하면 안 되는 장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 본인이 사랑할 수 있고 그걸 지속시킬 수 있다면 어떤 장르든 도전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저도 사실 이제 블랙 앤 그레이라고 하는 메인 장르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화이트워시라고 해서 되게 비주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컬러 리얼리스틱으로 들어가는 장르다 보니까 진짜 시간 대비 노력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이 손님들 입장에서는 일반 블랙 앤 그레이랑 차이를 못 느끼시기 때문에 피드백이 전혀 안 오는, 일반 블랙 앤 그레이랑 차이가 없는 그런 좀 이미지가 있다 보니, 사실 이건 제가 말 그대로 좀 좋아하고 제 취향이라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저도 좀 진작에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좀 있어야만, 그런 애정이 있어야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교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장르는 뭐예요? 제가 싫어하는 거요? 이 장르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주제니까. 아, 싫어하는 장르. 전 압니다. 아, 부들? 바이오 메카닉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해도 되거든? 일단은 국내에서 내가 보고 배울 사람이 없잖아, 지금 현재. 물론 우리가 모르지만 어디서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떤 주변에서 내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거나 내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혼자 고민해서 그걸 작업하고 뭐 영상 같은 거를 짧게 보면서 해외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연구해서 가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근데 그쪽이 또 블루 오션일 수도 있죠. 그치. 예전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눈에 보여지다 보면 처음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보니까 예쁘네, 그래서 그 장르가 뜨는 경우도 많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바이오 메카닉 이런 것도 뭐 국내에서 뭐 켈틱 이런 거 잘 안 먹힌다 해도 분명히 뭐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듯이 그 매니아들이 꼭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또 도전을 해서 파면 또 그분들한테 엄청난 또 사랑을 또 받을 수도 있다
있다고 생각되거든. 저는 이 시장성과 아티스트의 방향성 두 가지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사실 작업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요가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시장성을 생각하고 시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야 될 장르라기보다는 진짜 내가 이거를 좋아하면은, 그리고 내가 이제 진정성을 갖고 또 잘하면 분명히 또 이거를 보고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또 새로운 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좀 아티스트의 방향성을 갖고 싶다면 좋아하는 거를 이제 시도를 해보되, 그래도 이제 벌어먹고 살고 시장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그래서 요즘에 또 좀 트렌드한 타투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지 않았는데 요새 다크사이드도 막 올라오고 있잖아.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국내 사람들이 이제 팔로워나 보고 많은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저 그림을 받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면 엄청 잘 되고 있거든. 본인한테 맞는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아까 뭐 한 특정 장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게 또 잘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빨리 알고 그쪽으로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스틸로 같은 경우는 원래 다양한 장르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하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 저 지금 장르 없어요. 내가 없고, 뭐 장르다 이런 제일 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아시잖아요. 한 15년, 20년쯤 된 아티스트들은 다 할 줄 알았어. 그때는 네. 한 장르만 그때는 고집한다는 저는 게 이제 제 말이 그림으로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형들이 장르가 없어. 레터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레즈미도 하고 블랙앤그레이도 하고 막 다 이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장르 옛날에 몇 개 없었어. 내가 할 줄 아는데 이걸 하는 거랑 이거밖에 몰라서 이걸 하는 거랑은 뭐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오늘의 결론, 기죽지 말고 어떤 장르든 열심히 해라.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부들? 자, 여러분, 타투 국가수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그럼 우리 모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